근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큰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바로 이런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무엇일까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이것 외에 대가의 반열에 오른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문학입니다.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 영웅들은 다독가로 유명합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비밀은 독서다. 워렌 버핏이 그만큼 독서를 강조했는데요. 버핏은 단순히 주식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식시장은 수천만, 수억 명의 투자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집단 지성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공식처럼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이 그때그때 다르며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주식시장에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 다루는 학문인 인문학, 철학 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면 좋은 인문학 서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세계적인 석학 제프리 삭스가 저술한 지리, 기술, 제도라는 서적입니다. 7만 년간 인류의 역사 중에서 인간이 발전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리, 기술, 제도 관점에서 다룬 서적입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서적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과연 미래 유망 투자처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만 년의 인류 역사를 본 서적에선 7개의 세계화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 어떤 산업이 발전을 했는지, 그리고 수송수단은 무엇인지, 행정의 단위는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구분한 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큰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바로 행정의 단위가 점점 커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시족사회였죠. 그러다가 마을을 이루고요, 국가를 구성을 합니다.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서기 1500년까지는 제국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몽골 제국 등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1500년부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선박을 통해서 대륙 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글로벌 제국 시대가 탄생을 하게 되죠. 1800년 이후 산업화 시대부터는요, 패권 국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 최근에는 소련을 대신해서 중국이 또 하나의 패권 국가로 세력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현재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동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을 들 수 있고요. 유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통해서 모이는 G20, G11, G7 등 이러한 공동체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여기 편입이 됐었죠. 그리고 꼭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이미 세계 각 나라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들 수 있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몸살을 앓았죠.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글로벌 국가들이 이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의 단위가 점점 커진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의 증가입니다. 인구가 예전에는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십억 명에 달합니다. 점점 부대끼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수송수단의 발전입니다. 예전에는 걷기, 뗏목, 말타기 이런 걸로 이동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로 어디든 하루 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인에게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을 단 몇 초 만에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간 공동체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공동체 흐름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수송의 기술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 항공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우주선을 통해서 대륙간의 이동을 더욱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도 있고요. 인터넷이란 인프라를 우주 위성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산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을 통틀어서 말을 하고요. 건축업, 중화학, 공업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죠. 근데 구석기 시대부터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1차 산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3차 산업의 비중은 점점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인당 생산량이 산업화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요, 자급자족 시대였습니다.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해서 그 가족만 먹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농부 한 명이 생산하는 식량이 200명, 3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요. 도시만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계, 로봇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람보다는 기계의 힘을 더 많이 빌리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상점을 가시면 주문을 할 때 사람이 받는 경우보다는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점점 고도화된 서비스 산업 이쪽에 부가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20년 전에는 전통 에너지 기업, 금융기업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 빅테크 기업이죠. 이 빅테크 기업이 물론 제조업도 하고 있지만 서비스업 성격이 더 강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iOS를 통해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그러한 플랫폼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 플랫폼 등 서비스업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산업 있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지목이 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석학들이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은 유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지금 현재 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매출이 가장 많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보시면은 대부분 게임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회수 탑을 차지하는 컨텐츠 보시면은 대부분 연예인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은 즐기는 것에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메타버스가 이 고도화된 또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커져가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더욱더 고도화된 서비스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된 투자처,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은 인간의 영향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P가 바로 인구고요. A는 1인당 GDP입니다. T는 테크놀로지, 즉 기술입니다. 이 변수들의 곱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인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수록 1인당 GDP가 늘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환경입니다. 필연적으로 과거부터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구가 늘고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증가하면서 반대로 환경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환경이 악화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낮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과연 무엇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인구를 낮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1인당 GDP는요. 이건 더더욱 안 되죠. GDP가 감소한다? 딴 건 고사하고 주식이 떡락을 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의 영향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키운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ESG입니다. E는 환경, S는 사회적 책임, G는 가버넌스, 즉 지배 구조입니다. 기업이 예전처럼 돈만 잘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ESG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화석 연료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이런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 대체육 시장 역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의 방구가 자동차의 배기가스보다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실제로 UN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 220억 마리의 가축이 있는데 이 가축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 전체 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동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 정도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가축을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말고도 가축이 많다 보니까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역효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대체육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이 비건 푸드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장기적으로 잘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자, 지금까지 지리, 기술, 제도, 서적에 담긴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미래 유망 투자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만 년의 인류의 역사, 여기에서 인류를 한 단계 더 세계화시킨 터닝포인트 7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어떤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미래에는 과연 어떤 시대로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 빼곡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잘 채워져 있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또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